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대박이님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같은 장을 보면은 뭐 대박이님들이 아니라 쪽박이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하게 오늘 장이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3% 가까이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완전히 무너졌죠.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서 이제 급락이 마무리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는 게, 며칠간은 사람들의 이제 공포심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나 많이 빠졌을까라는 부분인데, 뭐 큰 악재가 나왔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큰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미국장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폭락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결국 이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게 좀 약간 따르국밥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은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장은 좋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경제 회복의 속도의 차이로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 현재 2% 넘게 이제 같이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장은 별로 안 빠졌다고 하더라도 홍콩하고 대만 증시는 어제도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었고 1% 가까이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2% 넘게 또 같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오늘 상해종합 지수도 2% 넘게 급락, 그리고 홍콩 지수도 2% 넘게 급락, 대만 지수도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 대만 지수는 어제도 많이 빠졌죠. 이렇게 하면서 이틀 연속 하게 되면 이제 2% 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지난주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너무 강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환율이랑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 탁 치솟고 있죠. 그래서 1176원까지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테이퍼링 이슈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까지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약속했던 부분, 고용과 이제 물가가 이제 같이 살아나면 그때 이제 뭐 긴축으로 선회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지금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FOMC에서, 지금 그러니까 9월 달에 우리 테이퍼링 하겠어요 라고 신호를 주고 나서 12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다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시계추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을 보게 되면, 공식 발표 9월, 그리고 시행을 12월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컨센서스가요. 시행 기간은, 자, 여기에서 테이퍼링 시작 시기를 12월에서 11월 달로 이제 컨센서스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달러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시장, 이머징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빨리 달러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환전하면서 나가는 형태, 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수급적인 원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델타 변이겠죠. 델타 변이가 이제 확진자를 다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대비해서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시그널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에 나서는 경우에 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긴축을 맞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시장 전망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미리 점치고 이제 액션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아프간 사태도 발생이 됐는데요. 이 아프간의 미군 주둔군이 다시 철수를 하게 되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이제 점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거의 인권 문제들, 뭐 이제 아동이나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들이 바로 또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미군 철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 그 다음에 부채 한도,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 등등 이제 공화당과 합의를 해가지고 빨리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공화당의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뭐 부채 한도도 협상을 해야 되고 예산도 빨리 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프간 문제는 시장의 중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시장의 중심의 문제는 바로 이제 테이퍼링 여부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조금 이제 빠르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고 늦게 시작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주가가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파월 의장이 뭐라고 멘트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조건 이럴 것이야 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에 비기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멘트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면서 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환율이 빠지면서 다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빠져나왔던 이머징 시장에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어떤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기대에 또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는데, 쉬는 동안에 G2,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둘 다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 지수가요, 지난달에 82.2에서 이번에 70.2로 대폭 꺾였습니다. 즉,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도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43에서 18.3으로 거의 뭐 이제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이 8.3%에서 6.4%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도 12.1%에서 8.5%로 급락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G2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 시기에 이런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건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기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 회복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또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다시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절반은 희망사항입니다. 절반은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이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아주 조금은 남아있다. 근데 이제 이런 희망사항이 현실화 됐을 때 경우에는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고점에서 뭔가 하락의 신호가 나오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보다 지키면서 벌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20%든 30%든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매도의 관점은 아니에요. 매도의 관점은 아니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아래로 지수가 폭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만들어 놓은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을 봐야 될 때죠. 그러니까 매수에 가담할 타이밍을 봐야 될 때지, 오히려 1000포인트 아래에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만든다거나 그런 타이밍은 오히려 늦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좋죠. 이게 정확한 타이밍이라면 약간 한 단계 어긋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늦은 타이밍에 손절을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너무 늦은 타임에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시장이 너무 많이 힘들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힘들어 왔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폭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뭐 2차 전지 쪽도 많이 폭락 나타나고 뭐 조금만 이제 흠만 있어도 폭락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요. 호재성 내용이 나오는 건 이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묻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정말 상당히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맞게끔 리스크 관리하면서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다시 공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다시 또 그때 가서 이제 수익 내서 복수하고 더 많이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소식이 나오거나 또는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뭐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어떤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고 시장에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싶은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운 내시고요. 대박인님들 이름처럼 항상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들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바이.